안녕하십니까. 메가존 AI 센터의 발표를 맡은 김병훈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한 7가지 가이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잡아봤는데요. 간단한 회사 소개와 저희가 속해 있는 AI 센터 소개, 그리고 7가지 가이드, 그리고 시간이 좀 허락을 한다면 저희들이 수행했던 AI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고 맺은 말로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다른 분들께서도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메가존은 1998년에 설립된 회사로서요.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100대 기업 중 70% 이상의 고객들을 메가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AI 센터는 크게 5가지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하거나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그런 후속 작업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후속 작업 전에 분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하나만 가지고도 오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엑셀러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석이 다 맞춰지고 어떤 부분을 학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페인 포인트여서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솔루션을 만들어낼지 이런 것들을 결정했다고 하면 일반 어떤 서버 레벨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가속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대량의 실험도 하고 그 대량의 실험을 통해서 양질의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을 오퍼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팅과 좀 이어지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속화를 할 때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작업을 하게 되면 가속화의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아무리 클라우드나 좋은 프로덕트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종의 어떤 자동화를 한다든지 코드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코드화를 시켜서 파이프라이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에 2가지는 컴퓨터 비전에 관련된 건데요. 비주얼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서 어떤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든지, 어떤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제너럴한 그런 학습 모델에 대한 솔루션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모델을 공급을 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신 구축을 해서 학습을 좀 용이할 수 있게 만드는 일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각 레퍼런스별로 간단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문인데요. 제목을 좀 정하기 전에 7가지 가이드라고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식상할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저희들이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로 좀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작게 시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기업마다 기업도 도입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결하고자 하는 욕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보다는 작은 팀을 꾸려서 구체적이고 작은 일을 먼저 해보시라는 그런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시작과 끝을 AI 프로젝트를 경험하신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될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확대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선별해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측정 가능한 기준을 만드세요라고 적어봤습니다. 꼭 AI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는 그냥 직관적으로 일상 그래 왔기 때문에 별다른 측정 없이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실제로 어떤 신기술이 들어와서
그 어떤 평가를 할 때 정말로 이게 이 기술 때문에 잘 개선이 됐는지 어쨌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AI 도입과 무관하게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준들이 없으면은 어떤 해석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이 그 뭐 좋았는지 나빴는지, 그러니까 설명으로밖에 그 말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단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 측정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 되게 좀 높게 잡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수준의 기준이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수준과 준하도록 처음에 이제 도입 시점에서 기준을 잡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잡한 그 업무를 쉬운 업무로 나누어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잡한 업무는 그 자체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에 하나의 모델로 그 어떤 솔루션을 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복잡한 업무를 그 기본적인 업무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쪼개진 업무를 바탕으로 그 기본적인 어떤 저희들은 이제 프로블럼 타입이라고 그 표현을 하는데요. 그 프로블럼 타입에 적용 가능한 쪼개진 업무들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보고 작은 것부터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 세분화해서 쪼개기도 하지만 그 순차적으로 이제 나누어서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업무를 그 기본적인 업무를 몇 개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솔루션을 그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파이프라인이 아까도 이제 그 오퍼링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들,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는 그 순서를 코드화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화 시킨 업무를 그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거를 가속화할 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굉장히 이제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의외로 단순 반복 작업이 많다고 이제 저희들이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경험적으로도 그 AI 프로젝트가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는 맞지만 의외로 그 업무 수행 과정 중에 단순 반복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그 실험을 할 때도 되게 편리하게 대규모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험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뭐 이런 실험이라는 게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디어로 이런 가설에 의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내가 검증해 보겠다. 이런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련의 그 과정들을 다 실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빨리 효과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내는 이런 사이클을 굉장히 빠르고 그 깊게 돌려야지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공개된 알고리즘 혹은 모델을 이제 적극 활용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복잡한 업무를 이제 간단한 업무로 나누어서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좀 구분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될 때 이제 정말로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어떤 페인 포인트가 정말로 우리 어떤 그 우리 기업만의, 우리 조직만의 그 되게 특별한 일인 것이냐, 아니면은 일반 조직이나 일반 기업에서도 그 충분히 니즈를 필요로 하고 그 니즈가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들이 어떤 조직만 특별한 일을 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개된 알고리즘이나 모델들이 그 좋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생태계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베이직 프로블럼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그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내는 그 알고리즘이나 모델들이 대부분 다 오픈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런 거를 코드로 작성을 하거나 직접 뭔가를 착수하기 전에 지금 이제 업무를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고 이 업무가
공개된 알고리즘으로 해결 가능한지를 반드시 먼저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거나 데이터셋을 개선하거나 두 가지를 다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이제 모델이 필요하죠. 그리고 좋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동일한 데이터셋에 있을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이 둘 다 오픈소스라서 동일하다고 하면 그 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서 학습을 더 잘 시킴으로써 더 좋은 그 예측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데이터셋의 품질을 높일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왜냐하면 이제 그것들이 소유권이 뭐 그 어떤 회사에 있지 않거나 그 다른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의 어떤 분포만 조정해도 그 어떤 모델 결과가 좀 일관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그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 뭐 어떤 뭐 1억 명의 얼굴 인식 그 얼굴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데이터가 뭐 백인의 남성이고 뭐 되게 적은 데이터가 뭐 아시아인의 뭐 여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델로 학습한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학습을 더 많이 한 뭐 백인의 남성 얼굴을 더 잘 인식을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셋의 분포를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혹은 거꾸로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특정 그 인식을 잘하는 모델을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가능하면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덕트를 이제 적극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 아까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유가 그 반복적인 실험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을 뭐 직접 코드로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의 가속화 방법을 제공하는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라우드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반적인 그냥 어떤 서버나 어떤 PC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코드나 그런 수준의 데이터셋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한다든지 대규모 데이터셋을 필요로 어떤 그 분석 작업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다른 프로덕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직접 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공적인 도입을 작게 시작하는 측면에서는 직접 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이제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대규모 병렬 처리 코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직접 어떤 그 솔루션이나 어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그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그 제공되는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 그 빅쿼리라든지 뭐 오토ML이라든지 뭐 레드시프트 그다음에 이제 시냅스 어널리틱스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덕트를 적극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그 클라우드 그 벤더사들, 제공자들,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이런 제품들을 살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가지 이제 가이드였고요. 저희들이 이제 간단한 사례를 그 좀 말씀을 드리고 맺은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데이터 분석의 사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컴퓨터 비전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A전자사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SCM이라고 그래서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는 이제 유통망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그 최종 소비자한테 그 제조사에서 그 공급한 물건이 몇 개가 팔렸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이 프로젝트에서의 어떤 기여점이라고 하면 그 이런 업무들은 이미 이제 여러 제조사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의뢰를 주셨던 부서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는데 어떤 부분이 이제 포인트였냐면 그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그 굉장히 그 대규모 제품들을 대규모로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규모로 예측을 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7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서 그 어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예측이나 학습을 가속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케이스도 이제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포어캐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데이터의 이력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미래 데이터의 추세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를 이제 포어캐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과거 10년여간의 그 견적이나 수주 데이터, 발주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미래 뭐 1년, 미래 뭐 5년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클라우드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클라우드 프로덕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가속화할 수 있었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좀 효과적으로 그 포어캐스팅 작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례는 그 이제 중공업에서 그 프로드 디텍션을 한 사례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제품을 팔아서 그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거짓으로 AS를 이제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으로 접수를 하는 이유가 그 수리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이제 결함이 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 그 회사에 어떤 AS를 유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거를 노리고 거짓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람이 판단을 하는데 이 접수 내용이 그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니어들이 판단하는 것과 이제 시니어들이 판단하는 그 레벨이 조금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그 AI 기술을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주니어보다는 조금 높지만 뭐 시니어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보다는 그 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시고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도입할지 확장할지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해드린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아까는 엔터프라이즈 사례였고요. 요건 이제 스타트업의 사례인데요. 그 스타트업 중에서 와인을 그 딜리버리를 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말하는 구독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와인을 일종의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여기서의 이제 그 기여점은 뭐냐면은 그 와이너리를 통해서 이제 와인을 가지고 오고 그 와인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고객 취향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어떤 와인을 어떤 고객한테 그 딜리버리를 할 거냐 이것들이 이제 주안점이었는데요. 이게 고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을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와인을 이제 매칭시켜 줄지 그런 것들을 했던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 아까 그 오픈되어 있는 그 생태계에 존재하는 알고리즘이나 이제 모델들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물론 이제 코드를 작성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상당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내었던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그 분석에 관한 그 사례이고요. 그 비전 사례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스타트업 사례인데요. 그 카메라로 얼굴을 찍어서 이제 피부의 상태를 인식한 다음에 그 인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어떤 추천을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들이 이제 리서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리서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만들지 않거나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태계에 있는 이미 잘 알려진 그런 알고리즘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맺은 말이고요. 사례고요. 맺은 말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작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동작 가능한 버전을 먼저 만들어 보시라는 거고요. 여기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좀 이제 재미삼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고라고 그 무인 소매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죠. 뭐 사람을 인식해야 되고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집었는지 몇 개를 집었는지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집었던 사람이 나갈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도전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무인 점포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비교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비교할 게 없지만 그 이제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한번 재미삼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하시고 실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이렇게 보시고 이제 시작을 해보시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성공적인 AI 프로젝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들도 많이 필요하고 좋은 알고리즘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예측을 하거나 주로 예측을 많이 하겠죠. 주로 모델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 변수들을 이제 다루는 능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맺은 말을 하고 그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